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꼽자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초순수라는 물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일본이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자체 기술로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획득에 성공해 일본의 독점을 깨버렸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를 물로 씻는 공정은 미세한 이물질이라도 기판의 전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깨끗한 물, 즉 초순수만을 반도체 세정 작업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초순수 기술은 그동안 우리에게 상당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초순수 설비가 고장이 나면 일본 기술진이 직접 들어가야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였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 문제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6월 한국은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기술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말 공정 설계 단계의 첫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SK하이닉스는 오는 2025년까지 초순수 시설 장비의 70%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본에 의존하던 초순수 기술까지 국산화해 일본의 독점을 깼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점점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따라잡힌다. 조만간 일본의 점유율은 여러 분야에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또 불화수소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다. 솔직히 부럽다. 나도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마스터해서 이주하고 싶다. 예언하는데 한국은 또 다음 달에 초순수 독자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이제는 제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를 하나둘씩 국산화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반면 한국을 애써 폄하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한 국산화 사기일 뿐이다. 한국은 양산하지도 못하면서 기술이 있는 척만 한다. 2020년에도 같은 말을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설비를 공개한 만큼 기술 개발은 완벽히 끝났으며 양산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애써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역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달랐습니다. 위기감에 빠진 일본 기업들은 이제는 다급하게 삼성에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입니다. 지난 6일 소니는 삼성에 반도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만나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회장은 삼성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후 삼성전자 천안, 온양 캠퍼스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은 세계 반도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본은 TSMC와 손잡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소니 회장은 직접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구매할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소니의 요시다 회장은 앞서 지난해 CES에서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75년 역사의 전자업체 소니가 전기차 회사를 세워 자동차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소니는 이미지 센서 공장 증설을 통해 모바일뿐 아니라 차량용 이미지 센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관계인 대만의 TSMC와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은 일본의 소니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와 밀착하려는 것일까요? 일본과 TSMC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반면 소니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급한 상황이 되자 결국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회동으로 인해 소니는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삼성은 소니와의 파운드리 협력을 계기로 메모리 한파 속에서 TSMC를 제치고 다시 시장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공장의 반도체 재고 확보 측면에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정을 파운드리 4나노까지 확대해 자동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시행한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먼저 불법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 차원에서 행한 소송이며 결국 상식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 탑10 안에 있던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1위를 기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2021년 1위에 올랐던 인텔은 PC 시장 둔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1년 만에 선두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인텔의 매출 감소폭, 즉 마이너스 20.6%의 매출 감소폭은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폭의 2배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텔의 매출 감소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인텔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파운드리 분야까지 포함하면 대만의 TSMC가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수요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달리 TSMC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해 홀로 성장세를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삼성의 경쟁 상대인 TSMC 역시 최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TSMC 내부에서 미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익명을 요구한 TSMC 내부 엔지니어들을 인용해 TSMC의 미국 파운드리 프로젝트 구축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의심과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 약 52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높은 비용에 인력 관리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회사 내부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SMC를 괴롭히는 두 가지 이슈 중 첫 번째 문제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TSMC는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 미국 공장 건설비가 인건비,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최소 4배나 더 들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TSMC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대만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에 주말 교대 근무까지 당연시되었지만 미국 직원들은 이런 근무 형태를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대만의 문화 차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긴데요. 애리조나에 있는 한 TSMC 엔지니어는 여러 업무가 몰렸을 때 대만 직원은 모두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미국 직원은 새로운 업무를 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대만식 심야 근무, 주말 근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TSMC를 퇴사한 엔지니어 웨인 추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아마도 인력 관리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다수의 TSMC 직원들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구축 프로젝트가 TSMC에게는 손해다, 즉 인텔, 삼성전자 등 경쟁사들에 비해 자기들은 우위에 있는데 미국의 파운드리 구축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경쟁 우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만은 TSMC가 대만 본사의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직원 재배치를 단행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본사에서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핵심 직원들이 미국으로 분산되면서 자신들의 장점인 개발의 연속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대만 직원들은 문화적 충돌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주를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크 양, 커클랜드 캐피탈 회장 역시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TSMC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지만 TSMC나 대만에 거의 이익을 주지 못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3분기 TSMC에 대한 초기 투자를 단행했지만 4분기 기존 지분을 무려 86%나 줄여버렸습니다. 이로써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TSMC 주식은 현재 6억 1,770만 달러에 해당하는 829만 주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TSMC의 갈등 관계가 향후 실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TSMC가 미국과 불협화음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이 초순수 국산화 성공 등 자체 기술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자 일본 기업들은 TSMC를 제치고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